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포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한 주가 또 훅 갔고 이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기사가 쏟아지듯이 나올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주를 생각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힘이 빠지는 소식, 혹은 실망스러운 소식, 혹은 속상한 소식, 그리고 음, 안타까운 소식. 예. 계속해서 좀 힘 빠진 소식들이 꽉 찼던 일주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 예. 마음이 힘드니까 좀 몸도 더 지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침 여러분이 계셔서 그래도 출근하는 길이 즐겁더라고요. '아 아침에 여러분들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그래도 힘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계속해서 저는 그랬고요. 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2주 정도 잠깐 떠나 있으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냥 헛되게 보내실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실 때 인사를 드렸어요. "따끈따끈한 책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비가 오네요. 그쵸?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서울은 비가 오고요. 또 제가 경기도민인데 예 분당도 비가 오더라고요. 또 여러분 계시는 곳도 비가 오는지 네 궁금합니다. 김성수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큰바위 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경희 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주희 님 오셨어요. 네. BYJ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황규동님, 저도요. 알겠습니다.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커피님도 오셨고요. 막내님, 반갑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화이팅. 그러니까요. 제가 음,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두에 얘기를 했던 건데 계엄 당시 한동훈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의원실,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있는 의원 단톡방, 단체방,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거는, 어쨌든 따돌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잘 만들고 싶고, 그리고 보수 정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고, 이끌고 싶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의 그 폭주를 막고 싶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정부를 잘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싶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팎으로 다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의원들은 졌다고 짓을 했지. 그쵸? 그렇게 따돌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자기 밥그릇 뺏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자기가 박살날 것 같은 리더 인정 안 하고 그날 일 쳤고. 그쵸? 근데 한동훈 당시 당대표 그리고 지금 역시도 여러분이 없었다면 '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혹은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보수 진영의 정치에 뭔가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를 또 보수 진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없었으면 어쩔 뻔.
예. 그래서 참 아침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새삼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백한송 님께서도 "책임당원 가입해서 열심히 도웁시다."라는 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실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 빠지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우울해할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더 힘냅시다. 예 저도 힘낼 거고요. 유스 엔진도 같이 힘낼 거고 여러분들 진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좌절감 느끼잖아요. 그리고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되게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응원하고 계셔서 이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 계속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민들레님 나이스샷 가입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내 주변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었어? 하는 의외에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쵸. 아침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음 되게 큰 힘을 주고 있는 거구나.'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없었으면 어쩔 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말이 여러분께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민수 님, "뉴스 엔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도 윤민수 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봄봄 님, "가열차고 단단해져요." 맞습니다. 빌딩 재벌님 오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루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린다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래요. 영님 시작이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 시간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다. 네. 힘내세요. 같이 힘냅시다. 제발님, 대학생 우리 아들 가입시켰네요. 잘했다. 하시던 일 우리 계속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사 볼게요. 자, 계엄의 그날, 네, 계엄의 그날, 그리고 그 밤 사이 이후에 며칠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JTBC에서 공개가 됐어요. 예.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이 보도는 국민의힘의 정당,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 특히나 계엄 당일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 표결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빌미, 시발점 혹은 분수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 뭔가 크게 밝혀진 건 없고요. 몇 시에 누구랑 누가 통화했는가 정도의 리스트업만 됐는데 어쨌든 그 사실만으로도 퀘스천이 많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네, 추경호 의원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회의실로 호출하고 그리고 또다시 국회에 뭐 예총인가요? 그 예결의 의원 그쪽으로 또 그 사람들을 호출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 일련의 비하인드 스토리랑 이 시간대를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감히 예측컨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과거 JTBC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태블릿 PC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예. 김명신 님, 고성국은 제2의 최순실입니다. 뭐 이런 글까지 주셨는데 사실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뭔가 이 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그 시발점이 됐거든요.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뭔가 오픈된 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냥 누가 몇 시에 누구랑 통화를 했나 정도의 리스트인데 그래도 이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진 자료가 있죠. 일단 12월 3일, 12월 3일, 네, 12월 3일 지금 계엄이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직후에 11시 22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 1분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쵸? 예,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11시 33분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예, 한 40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긴 통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추경호가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지금 순서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의총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을 진행을 했고 두 분이 통화를 하고 윤과 추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의총 장소가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장소를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표기가 되어 있는 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12월 4일 지금 12시 때부터 13시 때까지 쭉 보면 계엄이 진행이 되고 난 계엄이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요즘에 지하철 타면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뭐 몸살까지는 아닌데 지금 코하고 목하고 조금 안 좋아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물도 좀 마시면서 네, 목 관리 좀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에 네, 12월 3일 이후에 국무위원들하고 차례로 통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덕수 이름도 올라가 있고 최상목 그리고 이상민 당시의 행안부 장관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도 좀 쭉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고성국 씨. 네. 유튜브 하고 계시는 이 고성국 씨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 12월 6일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16시 37분이니까 오후 4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4시 반부터 44분까지 통화를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성국에게 전화를 했는데 5번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화를 하게 되면 한 번 전화를 해서 계속 통화를 하고 할 말을 다 하고 끊지 않나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끊고 또 뭐 얘기하다가 끊고 아니지 또 얘기하다가 끊고 이렇게 한 전화가 거의 저런 식의 느낌 아니에요? 37분에 전화를 해서 44분까지 5번을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하는 게 불편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하면 전화를 한 번 해서 통화를 하고 딱 끊지 뭐 "아 맞다." 하고 전화 또 하고 "아 맞다. 아까 그거 말이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통화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저 통화 시간을 놓고 본다면 음 '뭔가 좀 가깝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어요. 뭐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성국 씨와 12월 3일 네. 나라가 한바탕 뒤집어졌던 계엄 이후 저렇게 통화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여당의 정치인들보다는 뭐 일부 유튜버들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굉장히 원활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박수현 님은 "부재중 전화네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래요. 사실 한 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그럼 보통은 전화를 리콜을 기다리지 않나요?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 봐도 '아 이 사람하고 뭔가 관계성이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예. 캐니캐니님, 윤석열의 뒷배가 고성국이었네요. 뭐 이런 고성국이 어때요? 뭐 이런 글도 주시는 것 같고. 고성국을 조사해야 합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날의 일련의 히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렇게 보도가 된 이상 고성국 씨도 조사 대상에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집 구석은 전화로 막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김건희 그 당시 여사 김건희 씨도 뭐 서울에 모시기에 어느 기자분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녹취록 공개되고 하면서 망신을 떨었죠. 예. 하여튼 전화 내용이 일단 쫙 떴다. 그 외에도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보여 주실래요? 그 외에도 보면 계엄이 나고 난 이후 그다음에 해제가 되고 나서 국무위원들하고 통화를 계속했던 리스트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는 전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시간이 한 9분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도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한덕수, 이상민 뭐 이러한 분들 그리고 고성국 이런 분들하고 계엄과 관련해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저는 리스트가 떴고 그리고 저걸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한 게 김 그 누구죠?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이 정말 후보가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엄과 관련해서는 메인 스테이지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문수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통화를 했던 내용이 지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과도 통화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돼서는 판도라가 하나씩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와 또 관계가 될 수 있는 조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날의 사실들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시간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상기님, 자통당에게도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참. 이쁜 여사님, 추경호, 나경원 벌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전화 통화한 목록 그리고 시간대를 보면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추경호, 나경원 이 두 분에게는 확실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당신 통화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전 이거 물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 두 번째, 왜 당대표가 그때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본회의장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소집 지시를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와서 계엄을 해제하는 그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의총을 진행을 하면서 장소를 국회 예결회장으로 또 옮겼는지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요 두 가지는 꼭 물어봐야 된다. 첫 번째, 계엄 해제에 대해서 방해받았냐? 두 번째, 왜 본회의장에 오라 해도 안 오고 의총의 장소를 한 번 더 옮겼느냐? 요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하겠기 때문인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무언가 지시받은 게 없는가? 이거는 딱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저만 궁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특히나 수사 당국에서도 뭔가 필요한 질문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음. 포에버님, 고성국 계열의 일당들은 돈에 환장한 겁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창님께서는 고성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정했습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네. 아,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좀 걱정이에요. 이번에 지금 걸리는 감기가 되게 오래 간대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리아님, 아, 윤석열, 뭐, 저 얼굴도 보기 싫어요. 이런 글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민들레님, 이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만이라는 글 주셨는데, 누구요? 이것들 누구요? 네, 영님도 오셨습니다. 지령받고 고의적으로 방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뭔가의 분수령은 될 것 같아요. 예, 시간대별로 지금 쫙 통화 내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엄이 있었던 그날, 그리고 국회에 계엄 군인들이 이제 둘러쌌던 그 시간들,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서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런 것들 쫙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이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빨리 선긋기 해야 되잖아요. 아, 큰일 났어요.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분이 그 이정현 전 대표가 김문수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나왔던 공식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자진 탈당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래도 캠프에서 선거를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진짜 이기려는 생각이 눈꽃만큼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말 꺼냈다가 또 경로 얘기가 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경로 당했다는 게 이제는 경로를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로당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요 얘기는 오늘 오후 우리 김건우 기자,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 오시면 한번 사실관계 확인 더 해볼게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김용태도 욕 바가지 먹었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예,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기사 보시면 맞는 게 맞나 보다, 경로한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MBN의 단독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그 뒷목을 잡았어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탈당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지만 탈당하면 지지율도 함께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근데 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제 보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가 어제 티키타카 쇼 방송할 때도 이 얘기는 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핑계를 냈었어요. 문수가 나 있으래. 즉, 김문수 후보가 나 있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났어요. 자, 이걸 김문수 후보 측의 MBN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당에 남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 즉, 윤석열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커피님께서 망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MBN의 단독 보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했던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김문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있는 거야. 그거도 김문수가 한 적 없는 거고. 또 나는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야. 근데 내가 나가면 표 빠진다. 이 얘기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서 만약에 뭐 나가야 된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을 때 경로했겠죠. 안 했겠어요? 예, 경로했다는 얘기 들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쁜 여사님께서 김용태는 화살바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그 정권 잡고 있을 때 탄핵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웬만하면 한 번씩 욕 먹어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욕 안 먹어본 사람이 가서 이제 이번에 총알바지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글 주신 것 같아요. 보통의 하루님 강제 출당해라. 그러니까요. 이제 좀 강제로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도 저러고 있어. 좀 미치겠어요 정말. 네. 근데 어쨌든 MBN의 단독 그 보도는 나가달라고 아니 있어 달라고 한 적 없다. 예, 요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최옥수님, 정신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토마토님, 토마토님 아이디 처음 보는데 반갑습니다. 아주 보수를 제대로 조지는구나. 예, 동의합니다. 아이고, 그쵸. 비둘기 보듯 하느님,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능한 정신과 의사한테도 경로한다. 나 한 표 합니다. 예, 경로합니다. 이영애님, 오늘 윤희석님 출연 안 하세요? 네, 오늘은 못 하세요. 네, 오늘은 윤희석 전 그 대변인님께서 출연을 못 하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출연하시는데 오늘은 못 하십니다. 망고스틱님, 입만 열면 거짓말.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봄봄님, 추경호, 나경호, 조정은, 윤상현, 쌍권, 정계 은퇴가 답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과 약간 정신병의 그 어딘가에서 지금 혼자 저러고 있다. 네, 맛빵님, 오늘이라도 제명시키세요. 예, 저도 한 표요, 제명. 김선희님, 윤석열은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로써 대선이 18일 남은 것 같은데, 그쵸? 18일인가요? 19일인가요? 남은 것 같은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대선인데, 지금, 그리고 지지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저러고 있어요. 참, 속상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우리가 굉장히 크게 지고 있잖아요. 어제 MBS 조사 보면 MBS 그 여론조사 진행하고 난 이래로 가장 큰 격차, 20% 격차 났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거 질 사람한테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한테 지고 있다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이재명처럼 흠결투성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이 사람의 죄는 그냥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재판 5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제가 이제 TV 틀면 나오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20% 이상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화가 나요. 자, 요거 말고 요 다음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성남에서 있을 때, 예, 성남시에서 비리 저지른 거, 특히나, 어, 검찰에서 치고 들어왔던 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그러면서 검사하고 뭔가 짬짬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네, 그것의 증거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백광영 씨가 본인이 그 측근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PC 하드, 이거 제출하면서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거 이번에 포렌식이 1차 작업이 끝났대요. 네, 포렌식을 했는데 이 하드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1000개 이상의 파일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용이 다 검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파일 내용에 따라서는 대선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쵸? 예. 지금 이분이 PC 하드에 있는 포렌식 이거 다 마쳤고 지금 1000개는 확보가 됐고 파일 1000개는 확인이 됐고 포렌식을 모두 다 진행을 하면 한 1,500개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대한 판도라가 또 열려요. 근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선이 20일도 안 남았는데 저거 20일 동안 미친 듯이
이제 이 1,500개 정도를 체크를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거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수사 당국이 뭔가 큰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스피치님, 지난 대선 때도 열일을 했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운하경님,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구독자님께서 백광현 씨 좀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후발 기사가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의 확인된 기사는 파일이 1,500개 정도 열릴 것 같고 현재까지는 1,000개 포렌식에 성공했다. 예.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깔 거면 좀 빨리 까지 왜 이렇게 늦게 깠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쵸? 예. 이복신님, 저거 나와봤자 관심 없어요, 이제. 라는 글도 주셨는데, 사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데 20% 차이 나게 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너무 참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는 것도 속상한데, 그 져야 하는 대상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라는 거에 굉장히 더 열이 받는다.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덜 부끄럽기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김민석. 자, 이분이 계속해서 이 약을 팔아요. 지금 요즘에 민주당의 그 언론 플레이를 좀 보면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국민의힘에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무기력하지? 너네 편 이쪽으로 다 오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약간 포커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민석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이제 언론에다 싹 흘린 게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들을 조만간에 영입하겠다. 뭐 이런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꼬꼬모님께서는 "홍할배 설레겠네." 뭐 이런 글 주셨고 "난가병 환자들 나서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김상욱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쵸? 예, 뭐 홍준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렇게 뭔가 이름을 하나 딱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리면서 국민의힘을 더욱더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타겟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은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 알겠어요. 예. 또 좀 약간 능멸당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알겠는데 이용은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이용당하는 게 저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거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음 다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흔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박훈 님께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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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시죠. 아, 괜찮은데요. 예. 깜짝 놀랄 만한 인사로는 윤석열만한 인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가장 도와준 것으로 지금 자명한 네,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를 계속 모실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보수 진영에서 이제 속상해하는 사람들, 무기력해하는 사람들 더 무기력하게 하고 더 흔들고 있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하면 진짜 대박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탈당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탈당 조치하면서 데리고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좋고, 그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정말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이거보다 깜짝 놀랄 수 없다. 네, 예지희망님, 가져가, 제발. 이런 글도 주셨는데, 아, 요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러니까요. 애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추측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그쵸? 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일정표 있죠? 일정표 한번 보여주세요. 음. 요게 지금 5월 16일 오늘인가요? 오늘자 일정인데 지금 4시에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 탈당한 사람들 입당식 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열되고 계속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혹은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갈수록 국민의힘에서 등 돌린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등 돌린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가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야지. 너네 열받지? 그러니까 너네 부러우면 이쪽으로 와 하는 중이에요. 예. 저런 거 하고 있다. 그 다음 기사도 한번 볼래요? 다음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는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이명수 기자 같은데 그분 거 같아요. 그분 그 페이스북 이세창 총재 국민의힘 탈당, 곡 민주당 입당할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취재를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쪽에서는 여기가 분열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활동들, 여러분의 집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닌데 우리는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는 새를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하는 사람들 더 늘어난 거 너 모르는구나. 아, 왜 몰랐어? 우리는 당원 가입이 계속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원 가입이 어 서류로 낸 사람들은 당원 가입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너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전하리님, 윤석열 고성국 데리고 가세요. 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쓸데없는 늑다리들 좀 다 데리고 가세요. 이런 글들도 주셨습니다. 너에겐 아님께서는 백광현님 초대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면님 권성동 데려가세요.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갈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과연 가는 게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건 한번 간 뒤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런 언론 플레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이 현상들이 그들에게는 뭔가 기회처럼 네, 기회처럼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석진이꾸기 님께서도 좀 데리고 가라고. 예, 데려갈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의 기사인데 조원 CNI인가요? 여기서 또 나왔어요. 여기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를 해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금 10일부터 12일 동안 실시한 네,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TK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뉴스의 매체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의 매체 성격이 그리 공정해 보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TK에서 지금 이재명 42%, 김문수 37.6%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TK에서 뭐 이재명 한국갤럽에서는 뭐 30% 이상 나왔다라는 기사 나왔잖아요. 어쨌든 지금 대세가 좀 기울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그래서 영남 자민련을 꿈꾸면서 우리는 대선이 어떻게 되든 김문수가 어떻게 되든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여러분들의 밥그릇 앞에까지도 네, 앞에까지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러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예, 큰일 난다는 생각,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기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진 보기 좀 힘들어 하시는 곳, 압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준석 그 의원 쪽으로 지금 후보인데 뭐 4번 달고 있죠. 이분이 2022년 네, 공천 개입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검찰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지금 대선을 뛰고 있는데 뭔가 왔다 갔다 네, 조사를 받으러 혹은 뭐 자료를 제출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뭐 '견제가 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긴 하지만, 예,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죠. 그런데 명태균 스캔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일 남짓 남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뭔가 이 사람이 지금은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그때, 예, 그때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준석 그 후보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명태균 잊었거든요. 예, 잠깐 잊고 있다가 요거 딱 보니까 '아 맞다. 이 사람은 복균자였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복균자인데 이제 슬슬 명태균이 나올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세훈, 홍준표, 지금 명태균이 바라보고 있던 유일한 그 두 남자가 날아갔잖아요. 그쵸? 예. 한 분은 후보를 사퇴했고, 예, 안 나온다고 하셨고, 한 분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명태균 씨가 '나 뭐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1% 2% 나오던 이준석이 치고 올라가네. 어디서 보니까 8% 까지 나오네. 오케이 잡았다. 저는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슬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토토님, 우리가 잊고 있었네요. 명태균 보군자. 그러니까 저도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이제는 네,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마냥 기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만약에 10% 올라가면, 10% 이상 올라가면 명태균 씨가 튀어나올 겁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자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과 오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도 잡아야 되는, 네, 그 명태균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향숙님, 대구 경북 당원들 표 더럽게 해서 나라 꼴 좀 봐라 이씨, 이런 욕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듭니다. 왜요? 또 모자이크 모자이크 했어? 야, 모자이크를 지금 봤네. 아, 감독님 또 이렇게 범죄자도 아닌데 모자이크를 했어요. 다음 기사 볼게요. 아이고 참. 모자이크, 무슨 얘기야 하고 봤더니 모자이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모자이크 처리됐구나. 아, 진짜 이준석 의원이 한 번씩 이렇게 홍매화 때 제가 터졌잖아요. 예, 모자이크. 자,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요거 약간 느닷없는데 요즘 기사가 났어요. JTBC 기사인데, 지난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순찰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진. 저게 지금 손이 잘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저거 마포대교 순찰하면서 네가 뭔데 경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삿대질하면서 업무 지시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예,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때 왜 저런 사진을 굳이 픽해서 언론에 내서 욕을 먹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분석은 저 사진이 여사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진이 잘 나와서 그랬나 봐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 예방 대책의 하나의 사업인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나 예산이 4,600 원을 측정을 했대요. 재정당국에서의 이 예산이 4,600억 을 투입한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 책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가서 여사가 손짓까지 하고 업무 지시까지 하고 마포대교 가서 쇼를 하고 하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돈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4,600억. 예. 그런 지적을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예산도 과다 책정해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사님이라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여사님이잖아요. 예. 저보고 무슨 정신을 또 차리래요. 아유,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건희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7,892 억인데 적정성을 검토하니까 3억 에서 5천 그러니까 3천억 에서 5천억 억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4,600 억이 더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3주 만에 3주 만에 확정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 사업비가 7,892 억이면 거의 8,000 억이잖아요. 그죠? 7,892 억이면 거의 8,0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주 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졸속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3천억 에서 5천억 억이 적절선인데 4,600 억이 과다로 책정됐고 야 이거는 그 안에서 너무 충성 경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그때 당시에 여사 김건희 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장관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마포대교 가서 이거 손짓 한번 했다고 3주 안에 저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라 꼴이 무엇이냐. 나라가 왜 이랬냐.'라는 생각도 들고 한다고 하시고 또 막 무파사님께서는 "혹시 뒤로 돈을 빼돌린 게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죠. 왜 여사가 나대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너무나도 졸속으로 빠르게 그리고 돈을 과도하게 써 가면서 저렇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 3월 기준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15%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15% 밖에 돈을 안 썼다는 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돈을 쓸 만큼 필요한 일이 아니든가 아니면 진짜 어 여기 기사의 얘기대로 그만큼 쓸 돈이 아닌데 책정을 많이 해 놨으니까 적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집행률이 15%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됐던가 아니면 해도 그렇게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사들 쏟아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 안 하고 출당도 못 시키고 탈당도 안 시키고 그러고 지금 갈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 여기까지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댓글도 제가 안 읽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 속상한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네. 그거 읽었죠, 아까? 안 읽었어요? 네. 베버리 25 님. 미국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매일 아침 방송 챙겨 봤는데 윤석만 논설위원님 잠시 휴방하시는 결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이 9시에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시에 들어왔는데 원래 방송은 제가 10시에 먼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시에 들어오시게 된 건데요. 9시에 방송을 이제 뉴스 사랑방이 9시에 진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과 같이 10시에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9시에 하게 되더라도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 2주만 쉬실 거기 때문에 2주 그러니까 2주의 휴방 이후 돌아왔을 땐 당연히 9시에 하실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9시에 보실 프로그램 없어서 적적해 하실까 봐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감독님 투표하기 할 줄 아시죠? 투표로 뉴스 사랑방을
다음 주부터 9시에 하면 좋을지 그냥 그대로 10시에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네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뜻은 없고요. 여러분들 9시에 보던 방송 없어지면 또 적적하실까 봐 제가 10시에 하던 방송 좀 땡겨서 해 드릴까 싶기도 하고 '아니야. 뉴스엔진 그냥 뉴스 사랑방을 10시에 계속 하는 게 나을까?' 하여튼 고민이 됐어요. 예. 그래서 2주 후에 돌아오셨을 때는 9시 부터 하시겠지만 그 2주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으실지 한번 의견 주세요. 그럼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능환 님. 동료 시민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힘내며 이겨냅시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전 대표가 절대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당부한 걸 지켜야 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여왕님 오셨네요. 아우, 여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안 읽어드린 게 위에 있을 거예요. 그쵸? 비둘기 보드 타는 님 오셨네요. 네, 자주 오셔서 격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애쓰시는지 앵커님 얼굴에서 보입니다. 아유, 제가 무슨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생이시죠. 따뜻한 차 드시라고 보냅니다. 속상.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함께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하철 되게 잘 타고 다니고 버스 잘 타고 다니는데 그, 그 온도 조절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요즘에 사람 많고 이러니까 에어컨이 너무 빵빵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건강한 모습 보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맛있는 차 제가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DKG 님, 뉴스 엔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린다 님은 9시 방송이 없으면 시청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9시에 제가 들어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더 무지개 님도 오셨고요. 이태희 님도 오셨고요. 여왕 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9시 방송을 좀 해 드리는 게 마음 적적하실 텐데 그게 나으려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냥 뉴스 사랑방을 10시에 짱짱하게 해 드리는 게 좋으려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랬어요. 조형기의 운전교실님. 저 아이디 최근에 요즘 많이 봤는데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리니님. 선대위를 보니까요. 완전 윤 어게인 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윤 어게인. 제가 신윤 어게인인 것 같아요. 예, 신윤 어게인이라고 오늘 방송의 제목을 달았는데 그래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이고, 누나는 내 거.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누나인가요? 네. 지금 투표율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좀 해주셨나요? 400여 분 정도 투표를 했는데, 10시에 그대로 하라는 의견을 또 주셨네요. 예. 일단은, 그래요. 9시도 많이들 주셨고, 그러니까 거의 44대 6이네요. 예, 9시에 해라. 이게 이제 40% 육박하고 있고, 그대로 10시에 해라라는 의견이 60% 정도인 것 같고, 그러네요. 일단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9시에 그래도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보실 거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9시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이 늘 보다가 또 안 보게 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서운한데 우리 기다리셔 주셨던 분들은 더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요. 일단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네, 요 정도의 예, 요 정도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저희가 하여튼 참고해서 네, 무엇이 더 나을지도 고민해 보고요. 또 게시판에서 한 번 더 투표도 해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이 그러니까 그냥 쉬시는 게 아니고 책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좋은 책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만 TV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성만 TV로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귀비님께서 조상규 변호사님 잠 깨도록 모시라고. 일단 조상규 변호사님이 하여튼 바쁘시긴 한데 하여튼 잠이 너무 심하게 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4시에 나오시잖아요. 오늘 4시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우 저는 하여튼 잠이 너무 깰 것 같아. 아유 미치겠어요.